네,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아침엔 사건 플러스를 통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택배 회사입니다. 네, CJ 대한통운 직원이 고객들의 정보를 빼돌린 건데요. 이제 믿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최대의 물류 택배 회사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송모 씨는 CJ 대한통운의 사내 프로그램에서 고객 정보를 빼내 다른 업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조회 신분센터 직원 2명을 구속했고요. 그다음에 관련자 포함해서 한 6명을 입건을 했고. CJ 대한통운 직원 강모 씨는 내부 프로그램을 빼돌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송 씨에게 넘겼습니다. 받는 사람들 연락처, 주소 그런 정보가 다 있어. 집에다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그걸 악용한 사례가 있어요. 심부름 센터에선 이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고객 정보를 건당 최고 18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택배 회사에선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택배 직원들의 교육에 더욱 힘써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불안합니다. 종종 이용하는 편이에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도 정보가 빠져나가는구나 싶고. 개인 고객들의 정보를 필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접근할 수 있어서 난 사건이고요. 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야. 경찰은 추가 유출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택배 회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류정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류 기자, 이 카드사에 이어서 이동통신회사, 이제는 택배 회사까지 참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 이제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번 정보 유출 어떻게 된 건지 그 경로부터 한번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택배 회사는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 컴퓨터에 깔아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정보 조회 프로그램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이번 사건의 시작입니다. 담당 경찰팀장 얘기 들어보시죠. 일반 컴퓨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사무실에 컴퓨터에서 이제 확인이 그러니까 했던 그 거니까.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가서 자기들이 직접 가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무실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자기 사무실에? 예. 심부름 센터 사무실에? 예. 택배 기사인 강모 씨가 이 프로그램을 빼내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송모 씨에게 준 겁니다. 네. 예, 송 씨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필요할 때마다 자기 컴퓨터에서 고객 정보를 빼냈고 그걸 또 다른 심부름 센터에 팔아 7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누구나 이 정보 조회 프로그램에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라면은 더 많은 개인 정보가 새 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택배 회사에서만 각 구별 지점장 수백 명이 전국의 그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른 회사도 운영 방식이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 피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 회사 직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받는 사람들 연락처, 주소 그런 정보가 다 있어. 대리점 내에 들어오시면 조회는 다 되죠. 프로그램 다 있어. 집에다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그걸 악용한 사례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택배 기사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특별한 제재 없이 고객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구조인데요. 네. 특히 이번 유출은 최근 3개월간의 운송 기록에만 관련된 거고요. 경찰은 아직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 택배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 정보가 샜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샜는지조차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건데 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이 정도 알면은 사실 거의 개인정보에 거의 모든 게 다 빠져나갔다고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J 대한통운의 입장, 해명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일단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그러니까 카드사, 이통사의 개인정보 유출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예, 해당 프로그램에는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서 대량 유출 가능성이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이 해명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이번에 유출된 주소나 전화번호, 택배 거래 내역 등이 기존에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데는 이런 유출 정보가 다 그 저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대량 유출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그 피고인들이 또 다른 택배회사의 고객정보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를 외부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당시에도 택배회사의 개인정보 관리가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같은 수법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카드사나 이 통사에서 이렇게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택배회사에 대해서 이런 관리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택배 회사에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아니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기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배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회가 빈번하게 이뤄졌거나 한 아이디로 관련이 없는 여러 지역의 고객 정보를 조회한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주기적으로 조회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소홀히 했는데요. 특히 이번 유출에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임시 전화번호를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도 나왔습니다. 예,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임시 전화번호를 택배 기사한테 발급해서 실제로 고객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모르지만 고객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많이 보급되고 활용되면 이러한 문제는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서 마땅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이 연일 개인정보 유출 소식 계속 전해지는데요. 이제는 정말 기업들의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전환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